안녕하세요. 유튜브 TV 봉남이 형님입니다. 낚시를 좋아하고요. DPF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박 낚시죠. 대박 피싱. 앞에 이니셜 따가지고 DPF입니다. 오늘 소개해 보려고 하는 것은 문어 낚시, 문어 루어 낚시 채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어 낚시를 할 때 생미끼 쓰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루어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 루어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애기입니다. 애기. 이 다 애기라고 부르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요런 애기들이 많이 쓰이죠. 하나에 뭐 1,000원에 3개, 뭐 10,000원에 30개, 뭐 싸게 파는 데는 이렇게 팝니다. 뭐 비싼 데는 하나에 뭐 1,000원 이렇게 파는데, 일단은 요 애기를 이용해가지고 문어를 잡는 것이 지금 유행이죠. 그리고 자체에 이렇게 추가 달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추가 작아요. 그래서 이 하나만으로 물속에 깔아앉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문어는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을 긁어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더 큰 추가 있는데 요게 조금 더 비싸요. 뭐 갑오징어하고 쭈꾸미 낙지할 때 이런 거 좀 쓰긴 하는데 요게 가격이 비싸니까 요거보다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좀 문어 낚시나 오징어 낚시 되시는 분들 보면 요걸 많이 씁니다. 물론 좋은 거 비싼 거 쓰고 좋은 거 쓰면 확률이 높아지겠죠. 확률 싸움이니까요, 낚시는. 근데 뭐 오래 다니다 보면 이것저것보다는 요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낚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문어 낚시 하려고 하면 릴은 한 3,000번에서 4,000번 정도. 그리고 저는 지금 시마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마노를 가지고 있고 시마노 4,000번을 가지고 있습니다. 4,000이라고 적혀 있죠. 제가 이 시마노하고 다이아하고 다이아하고 시마노 거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면 그 국내산 나온 것 중에 좀 좋은 거 써야 됩니다. 아니면 좀 강력한 거, 좀 강한 걸 써야 돼요. 뭐 제가 낚시를 좋아하지만은 뭐 프로 낚시꾼 아니라서 뭐 전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어 낚시를 할 때 왜 이 좀 버텨줄 수 있는 릴을 써야 되냐면 이 문어는 돌구디에 있습니다. 돌구디 바닥에 뻘이 아니라 뻘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다이빙 이 잠수를 좀 하는데 이 돌구디에 문어가 있습니다. 돌구디 중에서도 그 크랙이라든가 그리고 구멍이라든가 이런 걸림이 있는 곳 요런 데 딱 숨어 있죠 문어가. 그리고 바닥에서 크게 뜨지 않습니다, 문어는. 그러면 결국 돌을 갖다 끌어야 된단 말인데, 이 릴이 안 좋으면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릴링을 할 때, 릴이 망가지려고 하죠, 줄에.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그 시마노나 다이와 중에서, 저렴한 제품이 나옵니다. 제가 이거 낚시방에서 5만원 주고 샀어요. 시마노인데 저렴하죠. 그리고 다이와 낚시 릴 중에서도 저렴한 게 나옵니다. 한 5만원대에서 한 7만원 정도 사이에 릴이 있을 겁니다. 시마노든 뭐 다이와든 5만원에서 한 7만원대 사시면 됩니다. 요런 거 쓰시면 되고요. 줄은 지금 합사입니다. 합사. 나일론 줄이 아니고요. 합사인데 저는 지금 3호로 감아놨습니다. 나일론 줄 3호로 감아놨고 일반적으로 저 문어 낚시 많이 하는 여수나 삼천포나 이쪽으로 가보면 현지 분들 한 4호를 추천하시더라고요. 현지 분들은 4호를 추천하시고, 그리고, 3호를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줄이 강해지면 아무래도, 미끌림이 발생했을 때 빠져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죠. 왜냐면 당겼을 때 줄보다 이 줄이 강하면 요 걸린 애기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애기 밑에 바늘이 걸려 있으면 바늘이 요 몸통하고 바늘하고 이 사이에 이 바늘이 팍 빠지죠, 몸통에서. 그래서 줄을 강한 걸 쓰시는 것 같은데, 줄이 강해지면, 두꺼워지면, 그러니까 4호, 5호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줄이 두꺼워지면 감도가 떨어집니다. 물론 뭐, 문어 낚시에 있어서 감도가 얼마만큼 전해질 수 있느냐는 개인에 따라서, 그리고 낚싯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낚싯줄을,
최대한 좀 줄여주시는 것이 버틸 수 있는, 최대한 버텨줄 수 있는 호수에서 조금 낮춰주시는 게 감도는 확실히 좋다고 말을 합니다. 혀가 꼬이네요.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고, 일단 이제 릴을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릴은 한 3,000번에서 4,000번짜리 이렇게 좀 시마노나 다이아 좀 빳빳하고 좋은 걸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줄은 합사, 현지 분들은 4호를 추천을 많이 하시고 또 감도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3호를 써도 충분히 버텨냅니다. 자, 3호를 쓰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합사를 나오면 이렇게 줄이 나왔죠. 이 낚싯대에 통과돼가지고 이 끝이 나왔다고 치면 핀 도래를 이용해가지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핀 도래 보면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여수나 삼천포 쪽에 가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핀 도래 1호를 준비합니다. 1호가 큰 겁니다. 1호를 하나 뺄게요. 자, 양핀 도래입니다. 양핀 도래 1호를 빼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제가 원줄을 여기 묶으면 요렇게 되겠죠. 물속에서 요렇게 제가 원줄을 하나 묶어 볼게요. 하나. 자, 묶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본인이 편하신 대로 묶으시면 되고요. 저는 제 편한 대로 묶겠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감고요. 한 번 더 당겨서 빠져나온 다음에 밑으로 들어가 주죠. 그리고 당기면 이거는 절대 안 빠집니다. 자, 이건 절대 안 빠지죠. 자, 이렇게 되었다 치면 자, 위에는 봉돌을 묶을 거고 밑에는 애기를 달 겁니다. 잠시만요. 자, 애기를 하나 뜯어 볼게요. 자, 애기 색깔도 이게 얘기가 많습니다. 애기 색깔이 얘기가 많은데 뭐 요게 잘 먹힌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얀색이 잘 먹힌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 계통이 들어가 있는 게 잘 먹힌다는 사람이 있고, 뭐 요런 게 잘 먹힌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확률적으로 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선호하는 것이 대가리에 빨간 게 들어가 있는 게 이걸 선호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요런 거요. 그리고 요런 거죠. 요런 걸 선호를 많이 하는데, 근데 실제로 해보면 요런 거에도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다 천으로 둘러져 있는데 완전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걸로 해도 제가 한날은 재미를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를 다는 게 아니라 세 개씩 다는 겁니다.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빨간색 대가리 하나 있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완전 비은 거 하나, 이렇게 세 개 달 겁니다. 보통 두 개를 다시는 분이 많아요. 보통 제가 봤을 때는 이 현지 분들은 두 개를 많이 달더라고요. 근데 세 개를 다시는 분도 있고요. 그건 뭐 본인 마음이죠. 요 두 개 중에 저는 두 개를 다는 걸로 해볼게요. 세 개를 다셔도 됩니다. 어차피 확률 게임이죠. 저는 이 두 개를 달게요. 이 두 개를 어떻게 다느냐? 잠시만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왔죠. 그러면 자, 위에는 봉돌을 달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핀돌에 아래쪽에 두 개를 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핀도레를 약한 걸 쓰면 모노낚시 있을 때 그 채비 손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양핀도레는 1호 정도 되는 큰 걸 써줘야 버팁니다. 자, 이렇게 되었죠. 그리고 위에는 봉돌을 달 겁니다. 봉돌을 하나 달아 볼게요. 자, 저는 지금 10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10호를 하나 달아 볼게요. 자, 이게 가장 많이 씁니다. 이 방법을. 자, 이렇게 되죠. 이게 현지 삼천포나 제가 여수
문어 낚시를 돌아봤을 때 이채비를 가장 많이 씁니다. 이채비를 가장 많이 쓰고,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봉돌이죠, 봉돌. 지금 봉돌 제가 10호를 쓰고 있는데요. 봉돌 10호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론서를 찾아보니까 문어 낚시를 하려고 하면 20호 이상을 쓰라고 하는데, 제가 이 문어 낚시를 직접 해보니까 20호 너무 무거워요. 이 조류가 빠르다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삼천포에서 조류가 조금 있다는 곳에서도 8호를 썼어요, 사람들이. 8호. 8호면 낫죠. 8호를 쓰고, 또 남해 쪽에 물 빠른 데 갔는데 어떤 사람 6호를 쓰더라고, 6호를요. 그러니까 이 이론수랑 지금 안 맞죠, 지금. 20호면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봉돌이.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제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졌는데, 제가 원하는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던져가지고 캐스팅을 했어요. 기다려요, 맞죠? 기다렸는데, 바닥까지 안착이 돼야 돼요. 근데, 봉돌이 가볍다면, 조류가 센데 내가 10호를 썼다. 떠내려오면서, 다른 데 안착이 되겠죠, 여기. 그러면 제가 원하는 캐스팅 자리가 아니죠. 이 자리에서 문어가 잘 물더라. 몇 군데 던져보면 이렇게 나온 데가 있습니다, 문어가. 그럼 그 자리를 많이 노려야 돼요. 그 자리를 많이 노려야 되는데, 너무 가벼우면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럼 너무 무거우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필요 없는 무게를 달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왜냐면, 이게 내가 챔질을 해가지고 릴링을 할 때, 10호 쓰는 거랑 20호 쓰는 거랑 한번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20호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무겁다는 말이, 이게 문어가 잡고 있는지 아니면 봉돌 무게인지 감이 안 온다는 겁니다. 물론 뭐 문어 낚시에 있어서 입질 감도가 얼마만큼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낚싯줄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실제로 문어 낚시를 가보니까 6호를 쓰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잔잔한 곳에서는 3호를 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문어 낚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바닥에 최소한의 무게로 바닥에 정확하게 안착만 될 수 있는 무게를 유지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8호를 썼는데 밀린다. 그러면 올려줘야 됩니다, 무게를. 올려줘야 되죠, 무게를. 제가 10호를 먼저 처음에 짜고 던졌는데, 캐스팅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자리보다 많이 밀린다. 그러면, 이렇게 더 큰 거 16호를 바꿔줘야 되겠죠. 16호는 좀 오버하고, 10호 다음에 한 14호가 나올 겁니다. 뭐 14호를 달아주든. 그리고 14호도 달았는데, 그래도 밀린다. 조류가 너무 세다, 오늘, 여기가. 그러면 20호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문어낚시 봤을 때 20호 이상 쓰는 사람 없었어요. 다 낮게 씁니다. 낮게 써야 감도가 좋아진다는 것은 조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됐으면 자, 이제 확률을 높여야 되겠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인데 뭐 이 문어가 애기를 보고 이걸 먹으려고 덤벼 던지는 않죠. 아마 물속에서 제가 이렇게 안착이 되어 있으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요렇게 떠가지고 이건 떠 있을 거고요. 이렇게 애기는 떠 있을 거고 바닥에 이렇게 떠 있겠죠. 그럼 제가 낚싯줄 한번 반바퀴를 감았습니다. 그러면 살짝 들리면서 깔아 앉으면서 제가 놔왔어요. 그럼 또 다시 이렇게 뜨겠죠. 그리고 다시 제가 한 바퀴를 감았습니다. 한 바퀴를 감으면 뜨면서 깔아 앉으면서 끓으면서 뜨겠죠. 이렇게 또 내가 반바퀴를 감았습니다. 감으면 봉돌은 뜨고 애기는 딸려가고 다시 제가 스톱 요렇게 이 기본 방법입니다. 스톱, 릴링 그리고 스톱이죠. 뭐 한 바퀴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4000번으로 한 바퀴 감아버리면 아마 생각보다 많이 뜰 겁니다. 요 정도 확 뜰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한 바퀴 감는 것보다는 한 반 바퀴 정도를 추천해요. 반 바퀴 4000번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문어는 바닥에서 안 뜬다고 했죠. 거의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바닥을 벗어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문어는 지금까지 제가 물속에서 본 경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혹시나 뭐 맛이 간 문어는 뜰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확률상 바닥을 끄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거 말고 또 한 방법이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낚싯대 초리대를 들었다가 놔두거든요. 낚싯대를 초리대 들면 들었다가 들렸죠. 이렇게 낚싯대 끝을 돌면 들릴 겁니다. 이렇게 들렸다가 놓으면 다시 뒤로 밀리면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요렇게 떨어지든 뭐 여기서 요렇게 떨어지든 여기서 요렇게 떨어지든 떨어지긴 떨어질 겁니다. 낚싯대를 초리대를 들었다가 딸려왔다가 나왔다. 이렇게 들었다가 나왔다. 그럼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떠 있다가
이렇게 떠 있는 이 상태가 지금 가만히 놔두면 이 상태죠. 애기는 물에 떠 있고. 그러면 내가 초리대를 들었다 살짝 들면 애기가 살랑살랑 거리면서 따라옵니다. 이렇게 까박까박 이렇게 따라오면서 따라오다가 놓으면 다시 뒤로 밀리면서 애기는 뜨고, 맞죠? 다시 초리대를 들면 꼴렁꼴렁 흔들면서 바닥을 끌고 이렇게 탁탁탁 오겠죠. 이렇게 탁탁 치면서 여기다가 그대로 놔두면 톡 이렇게 또 떨어지겠죠, 바닥에. 근데 이게 문어가 공격할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됩니다. 왜냐면 입질이 뭐냐면, 문어 입질이 처음에 이게 자 바닥을 기어 옵니다. 이렇게 그냥 스스스 제가 릴링만 해서요, 릴링만 이렇게 떠 있겠죠. 자 조금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그럼 문어가 와가지고 다리 하나 살짝 올려볼 겁니다. 근데 못 먹는지는 알아요, 문어가. 근데 이게 또 살짝 움직이니까 호기심이 생겨요, 문어가. 다리 하나 또 뗐다가 살짝 뗍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나와버려요. 살랑 꼴랑꼴랑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또 다시 제가 한번 싹 감아줘요. 그러니까 다리를 하나 더 올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뭔가 싹 감았는데 뭔가 딱 힘을 딱 다리 두 개로 문어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당겼는데 안 딸려와요. 이때 나 조금 뒤로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문어가, 이게 문어 다리라고 하면 다리 두 개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이렇게 내가 당겼는데. 그러면 살짝 놓으면 추는 다시 바닥에 앉고 여기 살짝 떨려고 할 겁니다. 살짝 떨려고 하면 다리를 더 감아요. 두 개에서 세 개, 네 개 딱 이렇게 감겠죠. 이렇게 더 되겠죠. 그러면 그때 탁 친다. 그러면 요 끝에 와갖고 탁 감기는 거죠. 문어가 어떻게 바늘에 탁 닿으면 정속으로 같은 속도로 계속 감아주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개는 바닥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나머지 빨판을 바닥에 붙이고 있어요. 그 땡기는데 걸리긴 걸렸는데 막 안 떨리고 막 바위에 걸린 것처럼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강제 집행해야 됩니다. 강제 집행. 낚싯대를 일자로 놓고 쭉 당겨가지고 빨판 뜯어내야 됩니다. 빨판 뜯어내고 탁 그래도 물고 있다 그러면 뭐 무겁다, 뭐 쓰레기, 뭐 돌무게처럼 막 묵직하다 그러면 정속으로 계속 감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채비를 설명하다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가 나와버렸네요. 일단은 뭐 도움이 되는 얘기니까 들으시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확률을 높여야 된다고 했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자, 여기에, 낚시방 가면 이런 거 많이 팔아요. 반짝이 많이 팔죠, 반짝이. 반짝이 많이 파는데, 요걸 붙여도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뭐, 요거 오기 전에, 한 요쯤에, 한 20cm 정도 위에, 20cm, 25cm 정도 위에, 여기도 이렇게 채비를 만들어 넣었어요. 이렇게 채비는 만들어 놨죠. 요걸 하나 묶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중간에 위에다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묶어주면 되고, 그러면 문어가 이 반짝반짝거리는 게 막 물속에서 막 빨락빨락 되면 호기심 생겨가지고 아마 이게 더 잘 보이겠죠. 이쪽으로 모여들 수도 있겠죠. 문어가 호기심이 생기겠죠. 공격하고 싶은 호기심이. 그리고 또 확률 하나 높일 수 있는 게, 요거는 하든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확률을 높인다고 하니까 뭐 요런 방법이 나온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요 꼴뚜기입니다. 야광인데 이게 요걸 이제 장착을 해줍니다. 잠시만요. 자, 이런 식으로 된 야광 꼴뚜기입니다. 꼴뚜기인데 물속에서 실제로 보면 이게 빛이 납니다. 이 애기 자체가 형광입니다. 야광이죠. 그런데 이 문어나 오징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자신의 동료를 잡아먹죠. 쭈꾸미도 그렇고 낚시도 그렇고. 요런 사람들은 요런 사람들이 아니라 요런 것들은 두 종류죠. 두 종류는 자신의 동족을 먹습니다. 먹죠. 그래서 이런 꼴뚜기처럼 보이는 거, 요런 걸 어디다 다냐면 이렇게 살짝 여기 구멍을 탁 내가지고요, 여기 하나씩 달아주면 됩니다. 애기 끝에다가 넣어가지고 애기에 다셔도 되고요, 여기
클립에다가 이렇게 끼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끼우셔도 되고요. 하나만 끼워 볼까요? 하나만 끼워 볼게요. 그러면 자, 클립에다가 하나 끼워 볼게요. 위에다가요. 클립이 아니고 애기 하나 끼울게요. 여기 살짝 구멍을 내 가지고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내 가지고 애기를 끼우는 거죠. 요 끝에다가 보이나요? 끼워 가지고 였습니다. 구멍을 좀 더 낼게요. 이렇게 끼워가지고 끝이 나오면 그대로 걸면 되겠죠. 뭐 요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끼운 다음에 자, 이걸 여기 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꼴뚜기 사용법이죠. 뭐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뭐 낚시 만드는 회사에서 낚시 용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죠. 자, 이렇게 꼴뚜기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거 반짝이 설명드렸죠. 반짝이 보면 이건 지금 내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핀에다가 이렇게 달아야 됩니다. 핀에도 이렇게 하면 됐고, 그 다음에 하나가 이렇게 딱 걸렸는데 안 빠져나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원줄이 꺼지는 경우가 있죠. 원줄이. 그러면 이 제비 손실 다 잃게 됩니다. 그럼 제비 손실을 좀 아끼고 싶다. 그러면 돈이 좀 들어도 작은 핀으로 삽니다. 한 7호 정도 되는 7호나 6, 7, 8호 정도 되는 이런 핀을 삽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똑같죠. 잠시만요. 자, 이거는 더 간편한 겁니다. 왜냐면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꼴뚜기 있었죠. 꼴뚜기를 여기에 답니다. 애기에 바로 다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 달고, 잠시만요. 핀에다가 하나 달았죠. 꼴뚜기를 이렇게 달고 여기다가 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작은 핀에 애기를 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더 달아볼게요. 뭐 3개를 다셔도 됩니다. 이거는 큰 거는, 이런 식으로 다 달아 놓는 거죠. 지금 보이죠? 1호 핀에 7호나 6호, 8호 정도 작은 걸 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애기를 줄줄줄줄 다는 거죠. 하나 더 달아볼게요. 2개든 3개든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끼우셔도 되고, 안 끼우셔도 되고, 꼴뚜기든요. 제가 2개만 해볼게요. 이렇게 달았죠. 자, 이렇게 달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미끌림이 발생하면 한 번씩 안 빠져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힘을 주고 당기면 요 위에 있는 것은 살고 요 밑에 있는 작은 핀이 터질 겁니다. 작은 핀이. 그러면 걸린 요 작은 핀만 터져 나가겠죠. 그러면 하나만 교체하면 되죠. 만약에 이 작은 핀이 없다. 작은 핀이 없는 상태에서 당겼다. 그러면 아마 힘을 상당히 많이 줘야 될 겁니다. 왜냐면 요 1호 핀이 터지려고 하면 1호 핀이 터지려고 하면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양도레 핀에 작은 핀을 달아가지고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핀이 너무 약하면 안 돼요.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죠. 너무 약하면 뭐 조금만 걸려도 다 터져버리겠죠. 너무 강하면 못 빠져나옵니다. 맞죠?
결국은 미끌림이 발생해가지고 뭐가 잘못됐을 경우에 채비를 버리는 목적이죠. 이거는 버리는 목적으로 적당하게 버텨주면서도 내가 임의로 터져가지고 미끌림 심할 때 터주려고 하면 요건 터져야 됩니다. 요 밑에 요 부분이 작은 핀이 터져야 된다는 얘기죠. 요렇게 설명하시면 요 정도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어 낚시하러 오시는데 요걸 갖다가 한 세트 딱 맞춰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 한 2개, 3개 달면 하다가 언제 뽕 날지 몰라요. 이렇게 3개를 달고 시작했는데 요 하나만 맞춰오면 첫 번째 캐스팅 해가지고 바로 뽕 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 나가버리죠. 그러면 다시 낚시방 갔다 와야 됩니까? 바로 앞에 낚시방에 있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요 하나만 맞춰온 건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도 낚시를 온다고 하면 최소 10개는 가져오셔야 돼요. 문어 낚시를 하신다고 하면. 왜? 자기가 잘 아는 포인트에는 걸리는 장소, 안 걸리는 장소, 이렇게 조금씩 정보 데이터가 있죠. 근데 처음 간 장소에 낚시를 하러 오신 분들이 보면 처음 와가지고 한 번 던지고 끝나요, 낚시가. 왜? 바로 뽕 나버리죠. 그 바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 하나 뭐 3개 1,000원, 싼 데 가면 3개 1,000원 합니다. 그러면 3개 1,000원이면 한 5천원치 사도 뭐 남으면 다음에 써도 되잖아요. 맞죠? 뭐 썩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래서 애기를 넉넉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 현지 분들 여수하고 삼천포가 남해 쪽 이렇게 문어 낚시 하면서 돌아보니까 한 박스씩 싣거든요. 한 박스씩 차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문어 낚시 하시는 분들 애기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그 놀러 왔다가 문어 낚시 하러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보면 딱 채비 하나 딱 맞춰봐요. 하나 맞춰가지고 3명이 와가지고 1명은 던졌는데 처음에 뻥 나삐고 2명은 계속해요. 어떻게 뻑이 안 나고. 그러면 한 사람은 할 게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설명해 드립니다. 자, 문어 낚시 6월달부터, 빠르면 6월달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늦으면 9월 말 10월달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실속형 낚시죠. 낚시 비용은 비교적 저렴하게 들고, 그리고 조항은 한 마리 낚았다가 하면 이게 오히려 낫죠. 다른 낚시보다. 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거 하나 까먹었네요. 자, 낚시방에 가면 요 형광 테이프 팔아요. 형광 테이프는 또 이것도 확률을 높이는 거죠. 뭐냐면 잘라가지고 요 정도 잘라가지고 애기에다가 감아줍니다. 요렇게 붙이는 거죠. 이게 지금 양면 테이프이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요 끝들이 자꾸 쫙 열면 테이프 위에 본드가 발려져 있어요. 요걸 요렇게 뭐 바르셔도 되고요. 여기 바르셔도 되고 끝에 바르셔도 되고 뭐 감으시면 됩니다. 편한데 요게 왜 그러냐면 요것도 형광 테이프가 야광이 많이 나죠. 그래서 이 형광 테이프도 이용한다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본은 요 하나죠. 기본은 애기를 써가지고 애기를 2개 3개 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확률을 높이고 싶다? 그럼 형광색 꼴뚜기를 좀 사가지고 달아준다. 그 다음에 안 되면 좀 더 요란한 요런 반짝이를 달아준다. 그리고 요런 형광 테이프도 붙여준다. 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요렇게 2개가 제일 많이 써요. 현지 분들은 봉돌 해가지고 요 2개를 많이 쓰고요. 조금 이제 뭐 조과를 더 보고 싶다 이러면 확률 높이기 위해서 3개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하나 더 한다. 요렇게 3개를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표면이 다 이게 천으로 감아져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습니다. 천연이 안 돼 있고 그 플라스틱으로 된 게 먹히는 날은 또 먹힙니다. 평소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또 플라스틱이 먹히는 날은 또 먹힙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게 또 먹힐 때가 있고요. 빨간색이 잘 먹힌다. 이게 기본이죠. 근데 고수들이 현지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요거더라고요. 대가리 빨간 거 밑에 하얀 거. 요거죠. 대가리 빨간 거 밑에 하얀 거. 대가리 빨간 거 밑에 하얀 거. 요걸 가장 많이 선호해요. 근데 그럼 여기 초록색, 파란색은 입질 안 하냐? 뭐 안 달라붙냐? 아닙니다. 여기도 붙습니다. 붙는데 기본을 요걸 쓴다는 거죠. 기본을. 요걸 쓰다가 안 되면 요런 걸 바꿉니다. 사람들이 또 다른 걸로 바꾸고 요거 하다가 또 안 되면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재질 플라스틱으로 된 걸로 바꾸고 이렇게 계속 바꾸어 가죠. 얘기하다 보니까 야 벌써 30분이 되었네요.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어요. 제가 할 말이 더 많은데 일단은 채비는 하고 문어 낚시 하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영상 하나 찍어봤습니다. 문어 낚시 한 10월 달, 한 늦으면 11월 달까지, 문어, 지금 풍년이라고 하죠. 문어가 많다고 합니다. 씨앗도 좋고. 문어 낚시, 하시는 분들 조항 좋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낚시를 꿈꾸는 생활 낚시, 죄송합니다. 생활 낚시 대박을 꿈꾸는 TPF, 유튜브 TV 봉남이 형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